안녕하세요. 김창수입니다. 오늘은 보모 위스키를 좀 마셔볼 거예요. 근데 그냥 평범한 보모가 아니라 이제 핸드필드라는 말이 적혀 있는 이제 보모를 마실 건데, 그래서 오늘은 핸드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보모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이 보모 핸드필 위스키 세 종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핸드필은 말 그대로 뭐 손으로 채웠다 뭐 이런 뜻이죠. 사실 이 핸드필은 원래 취지를 좀 보면 이제 증류소에 가서 직접 이 병을 캐스크에서 병을 떠오는 제품들을 보통 핸드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증류소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어떤 기념으로 좀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좀 줄 수 있는, 그러니까 증류소를 방문한 사람들한테만 제공하는 어떤 특별한 위스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제가 여러 스코틀랜드 증류소를 갔다 왔었는데,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, 이건 보모는 아닙니다. 발벌레어 증류소에서 좀 잘 되어 있어서 요 사진을 가져왔는데, 이렇게 증류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캐스크 정보가 써 있고, 뭐 혹은 캐스크가 이렇게 있고, 그리고 즉석에서 병에 담고, 뭐 어떤 증류소는 직접 자기가 손으로 담게도 해줘요. 그렇게 손으로 직접 담고 그 해당 라벨의 정보나 뭐 캐스크 번호나 뭐 이런 이름들이나 도수 같은 경우를 손으로 직접 기록을 해주고 이렇게 직접 가져갈 수 있게 기념품이죠,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핸드필 위스키라고 하는데, 그래서 당연히 대부분 이렇게 싱글 캐스크로 나오고, 뭐 이렇게 직접 담지 않더라도 증류소에 이렇게 보틀링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싱글 캐스크를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증류소들도 이제 뭐야 이거 핸드필 위스키로 이제 싱글 캐스크 같은 거를 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핸드필 같은 경우는 이 보모, 지금 현재 요 핸드필도 사실 뭐 보모 싱글 캐스크 거의 보기 힘듭니다. 독립병입이 아니고서야. 근데 이렇게 핸드필로 위스키를 구하면 이렇게 싱글 캐스크의 다양한 시리즈의 위스키들을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 핸드필은 그렇게 뭐 모든 증류소가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. 상대적으로 제 경험으로 약간 인기 없는 증류소 위주로 좀 핸드필이 되고 있었는데, 뭐 대표적으로 핸드필 좀 그래도 많이 하는 게 이 보모어나 뭐 유명한 중에 글렌드로낙도 있고, 뭐 벤로막도 있었고, 뭐 아벨라워도 있고, 그리고 뭐 브나합은 뭐 이 정도 기억이 나는데, 그 중에서 이제 보모어는 상당히 인기 많은 증류소입니다. 이 보모 증류소에도 좀 설명을 하면은, 보모는 이제 아일라 섬에서 뭐 가장 오래된 증류소라고 직접 주장을 하고 있는 증류소인데, 약간 근거는 뭐 그렇게 없고, 어쨌든 아일라 섬을 좀 대표하는 증류소가 또 보모어입니다. 보모어, 뭐 라프로익, 뭐 라가블린, 뭐 아드백, 이렇게 뭐 쿠일라, 이렇게 큰 증류소들이 있죠. 그 중에서 보모어는 라프로익과 함께 최근 위스키 인기에 힘입어 굉장히 가치가 많이 상승한 위스키입니다. 그래서 뭐 과거 뭐 블랙보모 뭐 이런 거를 예를 안 들더라도 보모들은 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. 특히 뭐 모리슨 보모 시절의 옛날 구형 보틀들은 또 가격이 엄청 지금 오른 상태이고, 뭐 최근에 출시하는 최근까지는 아니라도 뭐 얼마 전, 뭐 불과 몇 년 전, 10년 안에 출시한 뭐 캐스크 좀 괜찮은 시리즈들은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. 뭐 그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, 보모어가 이 아일라섬 피티안 위스키를 만드는 이 증류소들 중에 이 쉐리 캐스크를 굉장히 좀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뭐 실제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 쉐리 캐스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, 뭐 이제는 좀 보기가 많이 어려워졌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보모 증류소에 옛날에 이제 쉐리 캐스크나 뭐 이런 시리즈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이 핸드필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 취지는
이제 증류소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혹은 뭐 증류소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나 뭐 특히 보모 같은 경우는 아일라 페스티벌 기념 보틀도 이제 핸드필 시리즈로 나오고요. 이렇게 특별한 뭔가 증류소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제공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모의 인기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 핸드필을 사서 이제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증류소를 가지 않아도 이런 재판매하는 사람들한테 핸드필을 살 수는 있고요. 근데 그 대신 가격이 당연히 엄청 뛴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보모 핸드필도 뭐 그 요새 가격 오른 보모의 추세를 반영해서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. 네. 그래서 보모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좋은 보틀들 뭐 옛날 것도 많이 마셔봤는데 저도 이렇게 싱글 캐스크를 이렇게 다양한 세 종류나 이렇게 먹는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은데 한번 보모의 이 싱글 캐스크 핸드필 싱글 캐스크의 맛이 어떤지 좀 볼게요. 일단 요 세 개의 스펙을 조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 맛본 캐스크 넘버가 다 써있죠. 그래서 1590번이랑 26번, 1558번 이렇게 마셔볼 거고요. 그래서 뭐 한 병은 버진오크에 숙성된 10년짜리고 그 다음은 이제 페드로 이메네즈 캐스크에서 숙성된 20년 그리고 세 번째가 쉐리버스에서 숙성된 24년짜리입니다. 예, 제가 저번 시간에 뭐 캐스크 정보를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이제 읽을 수 어떤 술인지 판단이 좀 가능하시겠죠? 자, 그럼 맛을 볼게요. 뭐 시음 순서가 중요한데 오늘은 좀 고도수보다는 숙성 연수가 좀 긴 24년부터 맛을 볼게요. 24년 제가 도수를 안 적었네. 24년은 48.8도의 쉐리버스에 숙성된 위스키입니다. 좀 따로 빼놨습니다. 네. 색깔이 굉장히 진하죠. 네. 향만 맡아도 정말 이 위스키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진득한 쉐리의 풍미가 느껴지고 그리고 약간의 피트 느낌도 살아 있습니다. 보모 같은 경우는 뭐 여타 아일라의 피트한 위스키 증류소들에 비해서는 피트가 좀 약합니다. 뭐 대체로 다른 아일라 피트들이 좀 40ppm 정도의 좀 센 피트드 몰트를 쓰는 반면에 보모어는 뭐 한 20선, 20, 30 정도의 조금 약한 피트를 좀 쓰고요. 그래서 이 약한 피트와 보모어가 쓰는 이제 쉐리 캐스크가 굉장히 잘 어울려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증류소입니다. 보모어는 24년 맛을 볼게요. 48.8도인데 향이 굉장히 진하게 많이 느껴져요. 숙성이 오래됐고 보모어가 피트감이 그렇게 강한 증류소는 아닌데 피트한 느낌이 굉장히 은은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. 그게 뭐 생각보다 응축값이나 좀 진한 타입은 아닌데 약간 드라이한 쉐리의 풍미가 피트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. 뭐 그냥 쉐리버시라고 써 있어서 사실 어떤 쉐리를 썼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뭐 페드로 히메네즈 같이 좀 단 쉐리 쪽은 아닌 것 같고요. 뭐 최소 올로로소 그 이하 좀 드라이 쉐리의 풍미가 좀 느껴지네요. 뭐 요거는 굉장히 뭐 도수도 48.8도로 뭐 마시기 적당한 도수고 그런 약간의 프루티함과 플로럴 같은 꽃같이 화사한 느낌도 있고 단맛도 살짝 있어요. 근데 이게 쉐리 뉘앙스의 단맛보다는 이 몰트나 약간의 유러피안 오크에서 오는 그런 말린 과일 같은 단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
요 캐스크는 아메리칸 오크 같지는 않아요. 뭐 캐스크가 그냥 쉐리벗이라고 써 있는데 굉장히 드라이한 느낌과 요 끝에 남는 나무의 탄닌감 같은 게 유러피안 오크의 뭐 올로로스 쉐리벗 정도가 아닐까 판단이 좀 됩니다. 맛있네요. 숙성 연수가 길고 도수가 좀 떨어져서 조금 뭐랄까 너무 좀 힘 빠진 느낌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충만한 느낌? 맛이 뭐 무겁진 않지만 좀 꽉 차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럼 다음으로 20년 페드로 히메네즈 캐스크 54.9도짜리입니다. 향이 완전히 다르네요. 앞서 뭐 페드로 히메네즈도 쉐리고 앞서 그냥 쉐리벗이라고 표기는 24년도 쉐리인데 두 가지 향이 좀 다릅니다. 확실히 이 페드로 히메네즈 캐스크를 써서 그런지 약간 산미보다는 단맛이 좀 느껴져요. 그래도 24년에는 약간 그 산미라고 해야 되나? 그 스피릿에 조금 프루티한 느낌이 있었는데 20년은 그거보다는 약간 꿀 같은 시럽 같은 단맛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도수감은 좀 느껴지네요. 근데 생각보다 이 약간 단맛에 가려져서 그런지 피트의 뉘앙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막 피티한 느낌은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고 굉장히 달콤한 꿀 같은 느낌 그리고 뭐 잼 같은 느낌 그리고 시럽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. 끝맛에서도 탄닌감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서 요 페드로 히메네즈 캐스크는 아메리칸 오크일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. 뭐 물론 이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때문에 오는 뭐 단맛일 수도 있는데 뭐 탄닌감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뭐 아메리칸 오크일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뭐 단맛이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많이 달게 느껴지지는 않고요. 확실히 스피릿의 풍미도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단맛도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피트는 좀 적은 느낌? 도수가 54.9도인데 그렇게 막 세게 느껴지지도 않고 이거는 뭐 20년이랑 24년이랑 좀 취향 차이에 따라 좀 갈릴 것 같아요. 저는 24년에 약간 드라이하고 좀 우디한 느낌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럼 다음으로 10년 버진오크 56.8도짜리 위스키를 보모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버진오크 싱글 캐스크들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저기 버번 위스키는 뭐 다 버진오크를 쓴다지만 스카치에서는 버진오크를 잘 안 씁니다. 이 버진오크를 쓰면은 이제 버진오크에서 이 나무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오는 나무의 풍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버진오크를 잘 안 쓰고 스카치 위스키는 그리고 또 웬만큼 장기 숙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특히 장기 숙성했을 때는 이 버진오크가 사실 더 나무 맛밖에 쓴맛밖에 안 나기 때문에 안 쓰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퍼스트필도 장기 숙성으로는 잘 안 씁니다. 장기 숙성으로 퍼스트필 뭐 특히 유러피안이나 쉐리 쪽 캐스크를 좀 썼을 때는 탄닌감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이 버진오크는 한번 10년인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
확실히 약간 알코올의 기운이나 뭐 아세톤 그런 향들이 좀 매니큐어 그런 느낌의 향들이 좀 있어요. 도수감도 뭐 도수는 사실 20년이랑 별 차이 없지만은 살짝 알코올 그 튀는 향도 살짝 있습니다. 이 버진오크도 굉장히 달콤하네요. 이 버진오크는 아메리칸 오크가 확실한 것 같아요. 이 나무의 이 특유의 약간 아세톤 같은 느낌, 그리고 단맛, 그리고 끝에는 확실히 이제 나무에서 오는 떫은 스파이시한 느낌, 이런 게 그대로 느껴집니다. 피티한 느낌도 뭐 적당히 있고요.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기 버번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풍미랑 실제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. 맛에서 이런 진한 나무 느낌이나 특유의 살짝 아세톤 같은 그런 느낌, 약간 왁시한 느낌, 그리고 좀 스파이시한 이런 나무의 느낌도 그렇고, 단맛도 좀 상당히 과실의 단맛보다는 이제 약간 몰티하면서도 나무에서 느껴지는 그런 단맛, 그런 바닐라 같은 단맛이 좀 많이 느껴져요. 맛은 괜찮습니다. 맛은 뭐 먹는데 뭐 맛없다는 느낌 전혀 안 들고요. 약간 거친 느낌과 이 나무의 탄닌감이 조금 거슬리기는 한데 뭐 단맛이나 그리고 피트의 느낌이 어느 정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 셋 다 개성이 되게 강해요. 특히 다 캐스크가 완전은 아니지만 좀 다른 캐스크라서 그런지 보머의 이제 증류소의 특성, 약간 피티하면서 약간 플로럴한 그런 스피릿의 느낌은 좀 갖고 있으면서도 각각의 캐스크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뭐 이건 할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보머 기성품을 한번 맛을 볼게요. 얘는 보머 15년입니다. 뭐 다키스트에서 바뀐 새 버전이고요. 한번 요 보머 12년 요 쉐리 캐스크 피니시예요. 요 제품을 한번 맛을 보고 요 각각의 싱글 캐스크들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오히려 색은 이 싱글 캐스크보다도 거의 더 진한 것 같은데 보머는 뭐 카라멜 색소를 쓰기로 알려졌기 때문에 색소 영향이 있겠죠. 쉐리 캐스크 피니쉬인데 향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요 앞서 싱글 캐스크 쉐리들의 맛을 좀 봐서 그런지 그렇게 막 색깔이랑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쉐리 캐스크 뭐 쉐리 와인 풍미는 별로 없습니다. 단맛이 많네요. 그리고 약간 탄닌감, 쉐리 캐스크 드라이한 느낌도 살짝 나고, 단맛도 있고, 맛이 좋습니다. 이 앞서 먹은 이 싱글 캐스크들, 핸드필드 싱글 캐스크 보머들은 각각의 개성이 굉장히 강했는데, 이 기성품이죠. 어떻게 보면. 요 보머 15년은 상대적으로 뭐 튀는 그런 맛은 별로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요 싱글 캐스크들이 갖고 있는 뭐 모든 개성들을 다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그냥 15년도 먹기는
15년도 굉장히 좋습니다. 적당히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쉐리 캐스크라고 이미지화 되는 뉘앙스도 충분히 갖고 있고 달달하니 뭐 마치 초콜릿이나 그런 느낌, 약간 버터 들어간 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맛이 좋네요. 확실히 싱글 캐스크들은 그 각각의 캐스크 갖고 있는 풍미들이 정말 진하네요. 이 PX 캐스크는 그 PX 캐스크의 그 뭐냐 풍미라고 해야 될까? PX 캐스크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단맛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갖고 있네요. 그리고 이 쉐리벗은 그 유러피안 쉐리 캐스크에서 오는 드라이한 탄닌감, 그리고 뭐 베리류의 약간의 달콤한 과실 느낌 이런 걸 풍부하게 갖고 있고, 뭐 15년은 약간 밍밍할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뭐 종합적인 풍미를 갖고 있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위스키라고 봅니다. 그러면은 오늘 뭐 잠깐 보모어 여러가지 핸드필 위스키를 좀 맛을 봤고요. 보모어가 쉐리 캐스크를 워낙 예전부터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요새 이런 쉐리 캐스크 품귀 현상과 뭐 아일라 위스키 선호 현상 때문에 아일라에서는 뭐 가장 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잘 구하기가 어려운 증류소가 좀 돼버린 것 같은데, 사실 뭐 맛없는 위스키가 요새 위스키 업계를 보면 맛없는 위스키가 가격이 막 오르고 귀해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. 보모어도 옛날부터 뭐 12년이나 15년도 맛이 좋기로 유명했었고, 당연히 뭐 이런 싱글 캐스크들도 맛이 좀 괜찮겠죠.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과도하게 좀 오른 측면이 있는데, 뭐 이 보모어가 갖고 있는 여러 캐스크의 특성들이나 개성 강한 이 싱글 캐스크를 맛 보시려면 이런 핸드필 또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. 근데 굳이 그 정도 가격 지불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 15년 같이 오피셜에서 충실한 라인에서도 괜찮은 맛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적당한 피트와 그런 쉐리 캐스크의 그런 풍미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보모어 위스키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아일라 스타일, 피티안 스타일의 위스키 입문할 때도 보모어가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시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입니다.